만병의 근원 염증, 더 시크릿 킬러, 타임지에 소개된 비밀스러운 살해범을 소개합니다. 한자로 불화를 두 개로 겹친 글자가 염입니다. 염, 불꽃 염, 바로 만병의 근원 염증의 염입니다. 그럼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염증은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외부 침입자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기나 벌레에 물리면 붓고 붉게 변하고 가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별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괜찮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래 지속되는 염증이 있습니다. 몇 주, 심지어 몇 달간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 염증인데요. 이를 우리는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체중은 우리 몸에 그만큼 지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여있는 지방은 각 조직의 지방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작은 불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방 조직이 체내 세포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과하게 오랫동안 쌓여있는 지방세포는 우리 몸을 바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속 면역력은 처음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해야 할 대상을 착각해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또 다른 염증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걱정이나 두려움을 아주 심각하게 각인시켜줍니다. 당신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현실 상황 또한 흐트러 버립니다. 결국에는 화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 몸속에 작은 불씨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우리의 얼굴색은 붉게 변하게 됩니다. 화로 인해 붉어진 얼굴색처럼 우리의 내부 장기인 위도 붉게 변하게 됩니다. 화로 가득 차버린 우리의 장기는 결국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모든 박테리아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염증을 촉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억제하기도 합니다.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서식합니다. 이것은 장내 박테리아가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염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상호작용의 원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식생활 변화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한 유럽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40만 명에게 닭고기를 50g씩 매일 10년 동안 섭취를 하게 했더니 췌장암 발병률이 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의 최초 원인은 염증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로 몸속에 불이 일으키는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의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지나친 음주는 그 많은 독소의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또한 우리 몸속의 불씨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지나치게 과한 음주는 우리 몸속의 중요 장기인 간에서 먼저 염증에 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급적 적당한 올바른 음주 습관을 통해 우리 몸속의 중요 장기인 간이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폐경기에 진입하기 전에 다양한 피임 방법들을 선택하는데요. 이 중 하나가 피임약 복용입니다. 이 방법은 임신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염증에 크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플로스 원 저널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예비 연구를 발표하였는데요.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에 비해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여성은 염증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꼭 피임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해야 하는 상황, 여건상 임신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 등등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그러니 남용을 하기보다는 꼭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고 지속적인 피임약 복용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을 병행해가며 우리의 건강을 챙겨나가야겠지요. 만성염증은 몇 주 혹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상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과체중이거나 지나친 음주, 흡연, 극심한 스트레스, 피임약의 남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를 보냅시다.